예, 안녕하세요. 트라이브리싱 2023년 행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에서 미라클랩을 맡고 있는 원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단 기자고요. 예, 방송 기자가 아닌 신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볼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지난해 이 행사에서는 전문 아나운서 분께서 행사 진행을 좀 맡아주셨는데요. 올해 행사 기획 과정에서 그 스타트업 행사인 만큼 스타트업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경험이 없는 제가 행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떨리고 또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행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요. 많은 격려 그리고 응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는 매일경제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인 라이징 임팩트와 매일경제에서 그 스타트업 육성을 하는 미라클랩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스타트업의 피칭과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앞에 네 분의 전문가, 멘토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사의 시작을 알려줄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명수 이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김명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하고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이 올해로 네 번째 행사 맞습니다. 이건 2020년도에 양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한국을 스타트업 허브로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이징 임팩트는 올해로 두 번째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난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노력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혁신을 실천하는 스타트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의 핵심은 그 스타트업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과 그다음 스타트업 육성 기관 간의 네트워킹 지원하자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실제로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 많이 겪죠. 그러나 좋은 멘토링하고 지원이 더해진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자신의 사업 모델을 설명해 주시면 함께 자리하신 훌륭한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소속 분들께서 많은 멘토링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올해 라이징 임팩트 행사에 흔쾌히 멘토를 맡아주신 권인택 오픈롤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호민 스파클랩 대표님, 배상승 뉴패러다임 인베스먼트 대표님, 그다음에 SK텔레콤의 ESG 얼라이언스 담당하신 엄종환 부사장님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그 경기 침체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혹한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내리막이 있으면은 오르막이 있듯이 분위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틀 전 세계 지식 포럼 현장을 찾아서 서울을 창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비전이었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도 국내 벤처 생태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김명수 이사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방금 김명수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원래 그 멘토분 소개는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래도 앞에 마이크도 있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멘토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은 멘토분들이 일어나셔서 그 마이크로 짤막하게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아기 유니콘 육성 전문 기업입니다. 뉴 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배상승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뉴페라다 인베스트먼트 대표 배상승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기 유니콘 1등 성장 파트너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와 팁스 운영사로서의 팁 선정 그리고 후속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만나서 가슴 뛰는 기회가 많이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커리어 채용 플랫폼 기업이죠. 그 오픈노래 권인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픈롤 대표 권인택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IR을 하고 했던 시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제 마음 같고요. 다들 발표하는 동안에 혹시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만큼이나 매출이 성장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찾아보는 입장에서 듣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창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기업입니다. 스파크랩 김호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파크랩은 창업자를 키운다. 그리고 회사를 글로벌로 하는 것에 초점을 있는 엑셀러이터입니다. 여기서 좋은 회사를 많이 만나서 좋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KT ESG 얼라이언스를 담당하고 계신 엄종환 부사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SK텔레콤에서 ESG를 담당하는 엄주환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SK텔레콤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피칭을 들으면서 SK텔레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저도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멋진 멘토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4개 기업은요. 전국의 대학 그리고 창업 관련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20개 기업 중에서 심사위원분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됐습니다. 발표는 5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멘토링 10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모실 스타트업은요. 대마로부터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네오캠 바이오 함정엽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네오캠 바이오의 함정엽입니다. 저희는 아까 사회자분께서 대마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성 대마가 아닌 대마에 THC 성분이 없는 햄프라는 종을 가지고서 원료 의약품 생산하고 소재 개발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먼저 세계 대마 시장을 보시면은요,
25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이상, 그리고 매년마다 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합법화된 나라가 56개국으로 매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22년도에 30개가 안 됐었는데 벌써 56개국으로 넘어갔고요. 최근에는 일본도 이제 이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노력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체 아니면 기능성 제품으로 대마를 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70여 년간 대마의 소재를 가지고 어떤 연구도 못했습니다. 그 기껏해서 해본 거는 한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과기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들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내 의료용 대마의 시장은 조금씩 열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료용 대마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THC 성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요. 이걸 분리해서 아이솔레이션 시킨 다음에 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약으로 나온 것이 2018년도에 소아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PTSD에 관련된 기능성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을 국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제가 키스트에서 연구자로서 있으면서 개발했던 CBD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제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장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그 스케줄을 보시면은 스텝이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CBD를 만드는데, 근데 가운데 이제 6개 단계가 저희 장비 하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4단계에 걸쳐서 99.8%의 순도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의약품으로 만들려면요, GMP 설비가 필요한데 현재 지금 저희가 GMP 설계에 들어갔고 올해 아마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저희가 작게나마 먼저 시작을 저희가 안동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CBD를 만드는 GMP 설비 전에 원래는 원료조차도 좀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GACP 개념의 스마트팜에 대마를 키울 수 있는 설비까지 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의약품 레벨까지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는 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건기식 아니면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것이 풀리게 되면 바로 제품화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그리고 아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환우들에 대한 도움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뭐냐면 CBD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CBD 이외에 지금은 마약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생산을 위해서 비마약성 성분의 원료를 통한 또 화장품이나 기능성 제품,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의약품 개발하는 것을 빅파마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출자 회사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본사가 있고 강릉에 연구소가 있고 안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10명 정도 직원들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는 제가 봤을 땐 CBD에 관련된 그리고 대마에 관련된 소재에서는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시아 1등 그리고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마약은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 명약이라는 거 저희 네오캠 바이오가 한번 대마 불사 불패 기능으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하신 함정혁 대표님이셨습니다. 예,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약간 좀 두렵기도 했었는데요. 예. 대마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제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 이 네오캠 바이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누가 먼저 잡아 주실까요? 예, 그러면은 예, 엄종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저도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대마라는 그 원소재가 사실 좀 특이하게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소재잖아요. 다만 이제 그 대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나 아무래도 이게 무지한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리 그 대마가 좋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 대마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게 약간 또 거리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아예 그냥 대마라는 걸 좀 숨기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대표님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맨 그거를 처음에 뭐 이 사업을 극복하실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그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규제자유 특구 사업 내에서도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금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처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화나하고 햄프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를 인식을 줌으로써 저희가 햄프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은 마약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익 모델로 이제 저희는 원래는 꽃하고 잎을 써야 되는데 줄기하고 뿌리는 마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출한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엑소좀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금 화장품으로 해서 좀 햄프라는 이름도 알리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 대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이런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천연물 기반의 소재 원료 예. 마약에 대한 어떤 문헌 연구나 연구 논문을 통해서 효능이나 특성들 같은 거는 장점으로 당연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전임상 단계로 접근을 하려면 뭐 유효성 평가나 뭐 독성 실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고 예. 또 뭐 그 화학물 기반의 의약품처럼 1상, 2상, 3상의 라이센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과 그다음에 그 임상 비용에 대한 조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아무리 카피 드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 2개 제약회사 중에 이제 한 곳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거기하고 지금 제형에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연물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피디올렉스라고 이미 벌써 FDA 승인을 받아서 나온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은 조금은 경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특허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원료 물질을 GMP에서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역할까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제 질문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게 공정 6개를 하나로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원가가 얼마나 냐면 이제 중요한 석유도 쌓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6개로 하나를 줄였을 때 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파는 원료하고 여기서 파는 원료하고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지금 의약품 원료 레벨에서는 킬로그램당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를 기존에 있던 장치 대비 저희가 8분의 1로 줄여서 지금 킬로그램에 저희가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안 좋네요. 다 질문할 것들을 먼저 해주시네요. 네, 이게 대마라는 색다른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는 파트들이 되게 의미 있고 신성장이라고 하는 파트들로 되게 보여서 되게 성장 측면에서도 기대가 많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글로벌리 하기는 이미 화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사업적으로 해서의 성장성과 차별성의 상황들이랑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직도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이 파트들에서 지금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 쪽으로 가려고 하는 파트들이랑은 어떤 단계를 좀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의약품 레벨에서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뛰어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저희는 국내 시장 내지 아시아 시장을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은 또 특이하게 꽃하고 잎을 주로 하지 줄기하고 뿌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화장품 내지는 기능성 제품을 이용해서 거꾸로 역으로 지금 가는 모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CBD는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 팔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제품은 되게 많이 만들어냈는데 팔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태국으로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원래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걸 한번 모델을 지키고 있다가 내년이죠. 내년 24년 12월에 식약처가 이제 CBD를 이용한 대마 의약품 국내 제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고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대표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과학을 오래 출입을 해서 이공계 박사님들을 많이 뵀었는데 이공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줍음도 많으시고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표님 스타트업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멘토분들께서는요 질문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나 조언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근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누출돼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 보신 기억 있으시죠? 예,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IDK랩입니다. 최용삼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DK랩 공동대표 최용삼입니다. ESG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가스 누출과 용액 누출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장에는 수많은 배관과 얇은 튜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음새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면서 필연적으로 가스가 새거나 용액이 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IDK랩이 집중한 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어떤 공간의 누출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우리가 접근한 방식은 누출되는 공간이 아니라 누출되는 장소, 누출되는 부위, 누출되는 플랜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출하자. 이것이 저희 컨셉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튜브와 튜브가 만나고 파이프가 파이프가 만나는 그 연결 부위에서 용액이나 가스의 누출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화하였고요. 또한 튜브에서 이게 풀리는 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스파이더맨 아십니까? 스파이더맨이 뿌리는 거미줄은 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은 굉장히 가는 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늘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비표면적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반응을 아주 잘하게 되는데 우리 IDK랩은 카이스트 김일두 교수님의 벤처 창업한 기업인데 김일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한 나노 방사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섬유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을 적용하면 색상이 바뀌는 그런 섬유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용액의 누출, 가스의 누출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의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갖는 약점이 어떤 양산성, 상용화 이런 것에 좀 우려가 많으실 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비하여서 지금 준양산 설비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아직 선진국에서도 확보된 게가 거의 없고 저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점 시장을 분석해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뭐 여러 가지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 했을 때 아래와 같이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플랜지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거점 시장을 추산을 해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또 조금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장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으로 할 것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 생기는 ESG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첫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나노 섬유가 가스 누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것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양한 배터리라든가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고 그리고 유해가스 이런 것들까지 저희 기술이 다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13명의 전문가가 일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날숨 진단 기업을 인수하여서 이 센서 기술을 통해서 헬스케어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지금 사실은 한 20여 종의 다양한 가스를 검출하는 설비와 연구원을 충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요. 양산에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데케 랩은 색변화 센서로 시작해서 차후에는 ES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노 방사 섬유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에 있는 공정에 모두 이 기술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는데요. 이제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까 엄정환 부장님 먼저 하셨고 마지막으로 권인택 대표님 하셨으니까 거꾸로 이번엔 권인택 대표님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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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현재 아까 그 비주얼라이징으로 해서 먼저 시각화된 걸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정말 수많은 공장들이 갑자기 확산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비주얼라이징도 실시간으로 사람의 눈으로 체킹되는 건지 아니면 모니터링으로 어떤 알림으로까지 되는 건지 이런 확산됐을 때의 그림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후자가 맞고요. 지금 색변화 센서가 바뀌면 광 센서가 있어서 이걸 실시간으로 검출하게 되고요. 이것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만한 한 1000개를 관제할 수 있는 메인 시스템으로 바로 알람이 뜨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작게 시작해봤는데 이게 갑자기 커졌을 때 네. 또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는 좀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의외로 시스템 자체 확장은 어렵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그 플랜지마다 사람이 설치해야 되는 분이 그런 거는 저희가 실험실은 미처 그 예상치 못한 문제여서 지금 그런 쪽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우리가 B2B 솔루션 볼 때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코스트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 매출을 올리거나 두 번째 솔루션이고 세 번째는 더 안전하게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지표가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은 얼마인데 이 ROI가 나오기가 되게 좀 CFO 갔을 때 이거 다 좋은데 ROI는 언제 나오냐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숫자나 유닛 이코노믹스 있는지를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센서나 여태까지 용액 누출은 공간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플랜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하게 되면 약간 편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비소라든가 이런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삽시간에 빠져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공간과 스팟을 조금 절충하는 안도 조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현장에 설치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그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과 피해의 예방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산업안전 재해, 가스 노출
그다음에 위해 탐지 뭐 이런 기술을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지금 우리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계신데 네. 이거를 좀 더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장표 중에 바이오 필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바이오 사업장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바이오 사업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멤브레인으로 필터를 만드는데요. 이제 클리는 같은 게 이제 헤파 필터 같은 것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폐기물로 나가는데 저희가 생분해성을 또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헤파 필터 자체가 생분해성이 돼서 폐기물을 줄이는데 또 반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아까 또 공간을 제가 잠깐 절충안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헤파 필터 단에다가 이 아까 말씀 색테이프 센서를 붙여서 지금 공기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새 배터리 같은 데 보면 폭발 직전에 미세한 약액이라든가 가스 누출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테이프만 붙여서 색상의 변화로 누출 여부를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은 그런 안전 장치라고 생각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발전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양산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영업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 기술 개발된 건지 사실 그런 게 좀 생각보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는 엄청 많을 텐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보더라도요. 왜 그게 생각보다는 좀 매출이 적은 그런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막 설치한 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디스플레이 공장에 이제 설치가 됐고 이제 올해는 모 반도체 회사랑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환경안전팀들이랑 굉장히 좀 엄격하게 QC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허들을 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파일럿을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어서 그것이 끝난 어떤 6개월 뭐 이런 기간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최용삼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우리 멘토분들께서도 천천히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더 많은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소형 화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리버스 김용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버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혁신하고자 하는 물류 산업에 대한 개요와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상품 배송 시장은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장 속도가 이제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 배송 시장에도 최근 들어 이제 좀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좀 화두가 되었던 부분은 이제 쿠팡의 성공이었습니다. 너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쿠팡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가 빠른 배송과 빠른 이제 반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와닿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상품 배송에 해당하는 이 라스트 마일 쪽도 당일 배송 또는 새벽 배송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배송 시장들이 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딜리버스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택배 가격에 당일 반품과 이제 당일 배송이 가능한 테크 기반의 리얼타임 물류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물류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가장 최적의 배송 속도로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이제 물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택배들이 보통 2, 3일 걸리는데 반해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6시간 내 서울 경기권을 다 현재 배송을 하고 있고요. 반품 역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통 3, 4일 반품이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 수거 후 이제 2일 반품 이제 재입고가 가능하도록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류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혁신을 하게 되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존에 사실 이제 택배 프로세스 상의 가장 큰 부분들이 상품을 모았다가 분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3, 4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상에 이제 상품이 정체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택배 배송 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이 과정들을 굉장히 단순화하였고 자동화하였고 무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겠지만 기존에 이제 택배가 가진 그 중간 과정의 프로세스에 비해서도 훨씬 이제 원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이제 상품을 배송하는 그런 그 지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 택배들이 어떤 동 단위의 지정된 배송 구역을 가지고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수행하는 데 반해 저희는 이제 배송을 오후 6시에 시작하면 밤 12시에 동시에 끝날 수 있게 그 적정한 배송에 대한 이제 클러스터링과 라우팅을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배송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물류 산업도 이 디지털 혁신에 따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물류 프로세스 상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분류를 하고 간선을 라우팅을 만들고 마지막 배송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드 투 엔드 디지타이제이션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물류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딜리버스는 이제 3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고요. 저와 이제 백진우 CTO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각각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노리와 콘서트 메이킹 플랫폼 회사인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창업했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물류 산업 역시 혁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현재 저희는 이제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가진 이제 기술적인 차별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회사들과 협력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존의 이제 물류 회사들과도 저희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물류 시장을 한번 혁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운송 분야에서도 이런 빈틈을 찾아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맞습니다. 경원 대표님. 우리 스파크랩 출신 회사고 또 놀이를 또 잘 팔아주셔가지고 우리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가지고 이번 두 번째 창업하는 걸 응원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얼마나 시간과 돈이 세이브해야 된다는 그 매트릭스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좋다, 빠르다, AI 쓴다 하더라도 기승전결 돈과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딜리버스를 썼을 때는 뭐 솔드아웃이나 지금 무신사 뭐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 비포하고 애프터 했을 때는 우리 거 쓰니까는 얼마나 세이브했다는 지표들이 좀 있나요? 뭐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제 결국 많은 이커머스들이 이제 쿠팡과 같은 이제 빠른 배송에 대한 물류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직접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큰 비용들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랑 협력을 함으로써
쿠팡보다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상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제 제품에 대한 재주문율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원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이제 프로세스 상에 무의나 이제 자동화한 부분들이 현재 어떤 택배 프로세스 상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그 중간에 들어간 물류 비용으로 따지면 40%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속도와 비용적인 부분을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중에서도 이제 퍼스트 마일이 있고 미들 마일이 있고 라스트 마일이 있다 그러면 라스트 마일 그 단독으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초의 상품 주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입고 창고 입고 그거에 대한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라스트 마일만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당일 주문을 하더라도 6시 이후에 배송을 시작을 해서 12시에 배송을 마치는 구조인데 그러면 쿠팡의 로켓 배송과 비교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메니즈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어떤 전략과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라스트 마일만 가지고 이제 혁신이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물류 시장이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 좀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요. 셋 다 하는 회사들도 있죠. 뭐 이제 한진이나 대한통운처럼. 근데 대다수는 이제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에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독자적인 그 영역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오히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뭐 A to G를 다 한다는 건 사실 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물류를 직접 수행하는 기사분들을 저희가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쓰되 저희는 그 중간에 그 프로세싱을 하는 그 상품을 분류를 하고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효율화하고 최적화했다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장점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뭐 라스트 마일 하는 거는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하죠. 원래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편하고 빠르게 이제 물건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느냐 그 과정을 가장 이제 효율화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두 번째 좀. 네. 그러면은 그 로컬 기반의 일종의 그 풀필먼트 허브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는 이제 상품을 적재를 해놨다가 이제 풀필먼트 회사들이 보통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피패킹을 한 다음에 그 택배사나 이런 곳에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물품을 적재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따로 있고 그 이제 실제로 그 배송 픽업을 해서 배송 마지막 완료하는 단계까지를 이제 수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과 비교하더라도 네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느끼는 효익이나 베네핏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당일 배송 같은 경우는 오후 2시까지 이제 주문을 하면 그날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서비스를 쓰면. 근데 뭐 쿠팡은 사실 당일 배송의 형태는 아니죠. 보통 2일 새벽 배송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회사들이 쿠팡 같은 빠른 물류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투자를 직접 못 한다는 거죠. 비용적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직접 물류를 투자를 했지만 굉장히 이제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동 물류망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커머스 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망을 만들어서 저렴하지만 쿠팡만큼의 이제 빠른 배송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쿠팡을 위한 이제 회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엄정환 사장님. 네. 저는 EPT 내내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실까라는 궁금증이 제일 컸는데 마지막에 이제 회사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이제 패션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피도 좀 작고 규격화된 그런 형태로 배송이 가능한 그런 배송 모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규격화하고 조금 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이 물류 단계에서 그런 제품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패션 회사 그 생산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드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이제 이런 사실 규격화되지 않은 다른 상품들도 혹시 배송이 가능한 건지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는 그 앞에 아까 배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풀필먼트 영역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독자적으로 그걸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곳은 그 규모 정도가 안 되면 풀필먼트 회사를 쓰죠. 뭐 예를 들면 거기에는 뭐 CJ 대한통운도 풀필먼트 사업이 이제 또 따로 있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쓰는 거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마지막 상품 피패킹이 끝난 이후 이제 상품을 이제 저희가 전달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고객한테 배송하는 그 과정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는 영역이고, 물론 이제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과는 협력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언제까지 픽업을 해서 어떻게 라우팅을 짜서 언제까지 배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얘기하다. 네네. 규격이 사실은 저희가 그 제한을 두진 않아요. 뭐 크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통 택배 시장이 그 소형 화물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하는 건 다 소형 상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형 상품이 이제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큰 상품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냉장고를 배송하진 않죠. 냉장고 같이 이제 대형 화물들만 배송하는 거는 보통 그런 회사들이 물류 회사들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택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물류라는 큰 시장을 잡고 해보려고 하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포부도 커지시고 잘 해보려고 하신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포지셔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포지셔닝을 잡았을 때 최종 골을 보시면 어디까지의 섹터를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린 이건 안 합니다라고 하셨던 게 최종 골에서도 없는 형태이신 건지를 좀 포지셔닝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는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저희가 뭐 의미 있는 수준의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풀필먼트 같은 영역도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뭐 빠른 배송도 원할 수도 있고 뭐 풀필먼트도 원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풀필먼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좀 투자 규모가 이런 물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큰 투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그럼 얘기를 해봐 네. 주시면, 지금은 우리 셋업이니까 현재 여기에 집중을 하는 파트가 있고, 네. 현재 투자를 받았을 때는 다음 단계는 어떤 형식으로 가볼 것 같아서 최종 골을 이렇게는 좀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한번 말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배송 시장만으로도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한 뭐 8조에서 10조 정도 되는데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 규모긴 한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특화되어 있는 영역 중에 빠른 배송 말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반품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이
뭐 이제 설베이를 해보면 대부분 이커머스 기업이나 어디 네이버 같은 데서 주문을 했을 때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게 반품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반품 프로세스를 이제 하루로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서 고객들이 느낀 니즈가 많고, 저희가 예를 들면 반품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뭐 택배 회사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택배 회사들도 사실 반품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반품도 따로 독자적인 서비스로 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게 어디까지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그 쇼핑의 반품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반품을 처리하기 위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반품을 좀 앞으로 특화를 시켜 나가면 결국 반품을 처리하고 다시 리셀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좀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골은 반품에 대한 리셀 시장으로가 최종 골이신 걸로. 뭐 배송과 배송과 반품이죠. 반품 예. 쪽으로. 근데 반품도 배송만큼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넓혔을 때도,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가는 것도 다 상관이 없나요? 뭐 저희 회사가 당장 어떤 글로벌에 가서 의미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중간에 그 효율화 단순화하고 있는 영역들은 실제로 이제 뭐 좀 기술적으로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외 이런 물류 회사들과도 좀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대표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수고하신 김용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리보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그 리보의 정유라 부대표님을 모실 겁니다. 예, 천천히 조심조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리보 주식회사 정유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 아직 피처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참 독특하다, 아님 피치 못한 사정이 있겠거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네, 아직 피처폰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의 터치를 느리고 불편하게 사용하거나 음성 인식 기능에 의존해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만을 사용합니다. 리보는 화면 터치 대신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방이나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리보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애플워치, 심지어 애플 TV를 연결하여 멀티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제품 리보3입니다. 터치와 제스처 없이 리모컨처럼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으로는 숫자, 문자 부호, 이모티콘을 조합해서 입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보는 전화 걸기와 받기가 가능하므로 텔레뱅킹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메모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바로 음성을 녹음하고 아이폰일지라도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회의 중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진동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약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화면을 바로 확대하거나 시니어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실행하고 단축 번호로 전화 또한 걸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리보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많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 리보가 단순한 키보드가 아니라 스마트 컨버전스 기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인데요. 리보는 새로운 개념의 보조공학 기기입니다. 휴대가 매우 간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기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이기에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쿠팡, 배민, 토스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보입니다. 가령 저의 경우에도 카택을 불러 출근을 하고 배민을 통해 점심 식사를 주문하며 쿠팡으로 구매한 캡슐 커피를 마시면서 토스로 주식을 합니다. 리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맹 시각장애인들은 5천만 명, 재활이나 실명 예방 차원에서 리보가 필요한 약시 시각장애인 2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리보는 현재 55개국에 10,000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2030년도에는 100만 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리보는 일반 보조공학기기와는 달리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과 함께 매 순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대체로 3년마다 교체하듯이 리보도 비슷한 교체 시기로 예상합니다. 피처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스마트폰 사용자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게 되므로 분명히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를 위한 목표는 스마트 기기, 키오스크,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 등에서 리보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멤버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창업 이후 4번째 모델을 런칭하였습니다. 리보는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이다. 리보를 통해 자존감이 상승한 것 같다. 내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라는 저희 고객의 후기입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과 이 리보로 매우 즐겁고 독립적으로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역시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유라 부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멘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인데요. 네, 벌써 마이크를 잡아주신 대표님,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로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보조공학기기의 어떤 그냥 보조 도구가 아니게 쓰일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사업이 정말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비슷한 업종들로 기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만의 좀 차별화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경쟁 업체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약 27개 언어로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제품을 너무 모방하려고 하지만 아직 스마트 키보드로서는 현재로서 저희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다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앞으로 지금 2년마다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더 많은 노하우를 담아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기술 특화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버 안지우 대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런 관련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준비를 했던 솔루션이 꽤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게 제가 하고 있던 게 접근성 관련된 솔루션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장애인용 관련된 솔루션 쪽으로 개발을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는 제품에 들어간 기술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노하우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쌓여 있고, 그래서 남이 쉽게 모방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언뜻 보면 저거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모방하는 회사들이 조금씩은 생겨나지만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이유로 일단 저희는 독특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버 산업에서는 노인들의 요양 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120만 원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한 리보의 경우에는 이런 전맹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런 거를 좀 확보해서 제품 구입 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입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뭐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뭐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니아 사업에서는 한 80% 지원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공학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 제품이어서 더 신청을 하면 혜택을 가능하지만 예산이 그리 크지 않아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해외의 저희 파트너분들 얘기도 어느 나라든 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 제품을 등록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고 또 저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더 많이 공급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원하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고 실제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고 있고 실제로 코이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ODA 사업에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뭐 GMP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총 얼마 정도 투자를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공급도 하고 뭐 하려면 지금부터 한 얼마 정도 투자를 좀 받으면은 우리 안정적 될 것 같은 그런 숫자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초기 투자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 왔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큰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최하 30억 정도의 준비로 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소량 생산입니다. 사실은 소량 생산이어서 1년에 뭐 1,000대, 2,000대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거는 원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제조를 이거를 이제 중국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론 이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조업체들이 수량이 적으니까 사실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저희도 이제 그거를 아니라 정말 대량 생산으로 더 품질 좋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많은 공급 그 가능성 있는 파트너 분들한테도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 전달하고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투자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셋업을 해서 제대로 정말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 제품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져보면서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만들 수 있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만들고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건 투자가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도대체 스케일을 총 얼마를 해야지 안정적인 총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또 나중에 이게 수익이나 이거에 대해서 BEP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하시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넘어 이제 진짜 이제 어떤 사업으로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규모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BEP가 언제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숫자적으로 좀 하면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지호 대표님하고 정일업 사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SK텔레콤 ESG 코리아 프로그램에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또 기쁩니다. 지금 사실 뭐 저도 이제 전에도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단말 가격이 적지 않고 여전히 고가의 단말 그런 가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약간 확대 또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고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거며 또 최근에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뭐 장애요인이 급박한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주시면 좀 향후에도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저희가 초기에 리보 1이라는 걸 만들고는 사실 저렴한 가격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 수량 대비 회사가 R&D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로 분류됐을 때는 무척 저렴한 가격입니다. 무척 저렴한 가격에서 저희도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현재는 그런 가격이고요. 근데 저희가 판매되는 수량 대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물론 판매 수량이 올라가면 저희도 당연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대 이상 뭐 희망하기는 뭐 3억 명이 한 10% 3천만 명 정도까지 시장까지 바라보고 매년 한 1,000만 대까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단가는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물건을 공급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또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회사는 분명히 이거를 판매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희도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플렉서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죠? 예,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리보의 대표님과 부대표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의 의지와 목표를 보셨는데요. 여기 멘토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끈끈한 멘토링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이제 행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간에 한 5분을 쉬어야 됩니다. 예, 쉬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여기 행사를 와 보니까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역시 체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쉬는 시간이 있는 행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5분을 쉬느니 차라리 바로바로 지금 이 열기를 이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미라클랩 저희의 간단한 소개와 미라클랩이 투자한 사회적 기업 3신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저는 이제 무대로 이동할 건데요. 그 사이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물도 드시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매일경제 미라클랩의 원호섭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혼자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미라클랩에 대한 소개 짤막하게 드리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라클랩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2016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 매일경제 그리고 MBN이라는 그 미디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우리 스타트업의 육성을 돕는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내 최초의 그 엑셀러레이터, 미디어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자와 지원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에 그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40여 개 기업과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미디어 그룹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마케팅과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3일 전에 저희가 투자사 한 대표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일본 진출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왜 이거를 대표님은 홍보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님께 저희 같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배포를 해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다양한 언론사에 그걸 배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 트라이 에브리띵 행사도 그렇고요. 세계 지식 포럼 그리고 매년 초에 하는 국민 보고 대회 그리고 CES가 열리는 날에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저희 매일경제가 CES 포럼이라는 행사도 엽니다. 저희 투자사가 되시면 이런 다양한 그 행사에 저희가 초대를 하거나 모셔서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그런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터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레터라고 아시나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CEO가 가장 많이 읽는 레터로 지금 유명한데요. 지금 현재 매일경제의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그리고 전 실리콘밸리 특파원 그리고 그리고 저희 팀에 있는 마케터 이렇게 해서 4명이 그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IT, 테크, 과학, 커리어, 비즈 이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레터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무려 8만 명을 넘어선 정말 인기 있는 레터인데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많이 좀 슬픕니다. 더 열심히 해서 10만 명을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입니다. 저희는 되게 작은 조직이지만 그래도 10년 이상의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미라클 어헤드라는 곳에 저희가 스타트업의 목소리 그리고 스타트업 정책 다양한 스타트업 VC나 AC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레터를 많이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 QR 코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모두 카메라를 여시고요. 요거를 딱 해보시면 저희 미라클 레터 구독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이제 8만 700명이었는데요. 여기 못해도 한 100분 계시니까 8만 800명 오늘 오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인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자에 이제 제가 쓴 글이 이제 아마 메일로 배달이 될 텐데요. 여러분 앞에 광고가 달려 있다고 해서 많이 열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요. 광고는 전체 메일 길이의 한 30%, 20%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금 얻는 거기 때문에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은 충실하게 담았으니까 꼭 클릭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미라클랩은 그 투자사뿐 아니라 VC, AC 혹은 많은 곳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저희가 궁금하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미라클랩의 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혼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올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스타트업 대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 일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지 스타트업 삼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난임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냉동 난자와 난임 시술을 보조하는 의료기업 삼신입니다. 저는 삼신의 대표 의사 신재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사를 꿈꾸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 의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가장 유례없는 수치로 지금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 계획과 가족 계획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좀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신혼부부 외에도 이제 난임을 현재 겪고 있는 난임 부부거나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막연한 그냥 걱정,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에게서도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느끼고 있었고 이 관련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일례로 재작년 신생아 8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을 정도로 그 문제들 중에서 이 난임 문제라는 것은 특히 더 집중 케어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해결해야 될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난임 기초 검사라는 것을 대부분 뒤늦게 받게 됨으로써 난임의 잠재 고위험군의 발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임 잠재 고위험군의 발견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시술 역시 되게 뒤늦게 받게 되는데요. 이걸 뒤늦게 받게 되면서 필요한 인당 시술 횟수가 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선천기형 출산 확률이 18배 증가하는 의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냉동 난자 시술과 난임 시술이라는 것은 회당 3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값비싼 시술입니다. 심지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평균 3회 이상의 시술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값비싼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난임 부부들이 난임 시술을 중간에 중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과배란 유도 주사, 호르몬 주사에 대해서 이 과정이 힘든데 반해 그 누구도 보조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동 난자 의향이 있거나 난임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실제 시술로 이어지는 비율은 25%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난임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삼신이 제공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서비스로 저희는 이 3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술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난임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병원 연계와 할인 추천, 그리고 시술이 결정되었을 경우 시술 방문 3주간의 기간 동안 그 병원 관련한 진료를 돕는 병원 외 전담 보조 서비스까지 이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술 과정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난임의 예방률을 증대시키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3가지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임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 기초 검사, 혈액 검사 한 번으로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학병원과 임상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당뇨 환자처럼 손끝에서 혈액을 소량 채취해서 문 앞에 두면은 저희가 수거하여 결과를 앱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와 같은 검사 기관과 같은 기기를 쓰기 때문에 정확도는 99% 동일합니다. 이 난소 나이, AMH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감소하는 시점을 예측해서 고객에게 내가 언제 병원에 방문해야 되는지를 적정 시점에 안내해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나에게 가장 맞는 병원과 의사를 추천하고 연계해 드립니다. 현재 제휴병원에서는 최대 20%의 할인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이제 병원 밖 1대1 전담 케어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병원 방문, 호르몬 주사 3주간 전후 3주간의 기간 동안 저희 전담 직원이 1대1로 집중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실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서 시술 성공률이 27%나 증대될 효과를 보였을 정도로 이는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시술자에게도 꼭 필요한 시술입니다.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서비스, 저희의 솔루션을 기업에게 복지 서비스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기업에게는 저희 솔루션이 꼭 필요한데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족 친화 정책을 기업들이 하나둘씩 확대하고 있는 지금 단순한 난임의 그런 일부 비용 지원이 아닌 저희는 실질적으로 난임을 보조하는 복지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시술에 더해서 저희 보조 솔루션을 받게 됨으로써 시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시술 과정에 대한 수능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술에 대한 성공률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업 임직원들의 난임 시술 횟수 전체 횟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기업의 난임 복지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45%가 이미 대기업의 45%가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활성화된 서비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상장사인 프로진이라는 회사 덕분입니다. 이 프로진이라는 회사는 빅테크 대기업 대상으로 냉동 난자나 임직원들의 냉동 난자, 난임 복지를 특화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1조 원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미 검증된 이런 해외 사례 모델을 참고하여서 이런 사업 모델과 전략을 벤치마킹하여서 한국 시장에 맞게 개선시켜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검사 키트를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해서 많은 여성 고객분들이 자기의 난소 나이를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알 수 있게 하는 B2C 판매를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냉동 난자 난임 시술의 원외 점단 보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복지 서비스로 제공해서 B2B 서비스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상을 더 확대하여서 단순한 냉동 난자 난임 복지 서비스가 아닌 남성 난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보관 센터를 설립하여서 난자, 정자, 폐하를 직접 보관하는 센터를 운영하여서 지방 소형 병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매출 1,000억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팀원은 현재 의사 3명으로 시작한 의료 스타트업이고요. 의료 역량을 강점으로 좀 검증된 서비스만, 의료적인 서비스를 좀 검증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의 시장을 단순한 키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솔루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아가는 난임 시장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가족 계획을 삼신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삼신과 함께 한국의 출산율이 1.0을 넘어가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데요. 여기 삼심도 역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분들께서 조언이나 궁금증도 좋고요. 오늘 행사에 관한 것도 좋고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종감 사장님. 네, 송구하기도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난임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혼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임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가능성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난임, 가임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다른 캠페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출산율은 많이 감소해 있고 이미 초산 연령도 사실 평균 초산 연령이 35세를 됐을 정도로 해외 OECD 국가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도 많이 이미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난임이 보조된다고 하지만 말씀 주셨다시피 이 시장 자체에서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미 사회적 풍습이 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지 저희 서비스도 이제 시장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키트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는 이제 20살 여성분들도 이 키트를 통해서 내 난소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건강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록 어린 나이지만 미래의 자기의 자녀 계획이나 인생 계획을 미리미리 생각하게 됨으로써 말씀 주셨다시피 많은 좀 이미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저희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희의 서비스가 잘 자리 잡게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멘토분, 네, 김 대표님, 네. 네, 좀 그 의미 있는 꼭 성공하실 바라고. 네. 저도 이제 의공학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피가 이렇게 얼마 정도 피를 채취해야지 지금 이게 또 운반할 때 택배할 때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좀 컨태미네이션 되거나 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네. 의료로 검증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자 약속을 드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이미 해외 배송 관련해서도 이미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자가검사 키트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니콘 기업도 2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되게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되게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혈액 검체량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채취량은 100 마이크로리터 정도로 혈액 3방울 정도의 혈액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반할 때는 이제 뭐 안 깨지고. 네, 이 상온에서 검체의 안정성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안정되어 있다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요. 냉장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도 안정됐다는 게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미네이션, 일명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컨테미네이션이 되지 않게 밀봉하고 포장하는 기술을 같이 키트에 담아 넣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비용이 현재 사실 병원에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검사만 하겠어요 하면은 의사들이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보통 초진으로 방문하게 되시면 초진 비용, 검사 비용, 초음파 비용 등등을 해서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키트만 단순히 집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보다 더 낮은 가격인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키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키트가 지금 나온 상황인 거예요? 키트는 현재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의료기기 허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과정을 연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 멤버분들도 풀 근무이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지금 사이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아까 비대면 진료 얘기도 하셨는데 원격 진료에 대한 이슈 사항은 없으세요? 네, 이거는 진료의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여기서 검사를 한 이후에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와 제휴된 병원 혹은 다른 병원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진료의 영역에는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격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좀 연결될 것 같았는데 네. 병원에 컨택돼 있는 환자분들에게 네. 컨택을 할 수도 있으실 거고 네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모아서 뭐 병원이나 기업들에게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다 가격 정책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어떻게 잡고 계실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답을
제 사업의 대표가 아닌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떠한 기술이 나오더라도 병원에서 먼저 이러한 기술을 권유하지는 대부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환우에게 저희 이런 서비스로 접근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제휴병원이 6개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병원 의사들과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휴된 병원들이 모두 좀 소형 병원이 아닌 난임으로 이미 유명한 대형 병원들인 만큼 저희가 이제 병원과 긴밀한 협업하에 저희 키트를 제공하기에 있어서 그 가격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병원들과 뭐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뭐 0.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희가 최악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네.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산율 증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의 보강 이런 노력들이 절실한 입장인데요. 물론 뭐 난임 환자들을 위한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AMH 자가검진 솔루션에 대한 그런 어메니즈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의료기기로서 이거를 등록이 되고 인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시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저희가 아까 원어석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의료기기 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과 연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연구용이나 테스트용으로는 얼마든지 키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저희 협업사들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키트를 제공하거나 저희 대학병원과 연구용으로는 키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허가 과정이 올해 안에 만료되어야지 키트는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네. 자가검진 키트에 대한 기술 고도화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 아까 뭐 이런 질소 냉동 보관을 통한 네. 스토리지 영역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어느 쪽인가요? 저희 키트는 사실 이 난임이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조기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키트를 개발하여서 좀 퍼블릭하고 그리고 저희 브랜딩하기 용도로 좀 저희는 이 키트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 모델은 그런 분들이 빨리 냉동 난자 시술을 받던 아니면 이미 난임 시술을 받고 계시는 분이 저희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조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주력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를 통해서 이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이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 난임 시장 자체를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주 모델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네. 단지 이게 보조 진단의 영역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사업적으로 스케일업을 도모해 나가려면 진단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 영역까지 포함해서 사업적인 비즈니스 고도화가 진전이 돼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진료 전 단계인 진단 영역 단계에서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떤 거를 갖고 계시나요? 진단 전에서는 아까 지금 주력으로 하는 자가검사 키트 그리고 여기서 키트에서 얻어진 AMH 데이터와 고객의 개인정보 그리고 내부적인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병원과 의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주력으로 진단 전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난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난임이 아니라 신체의 그런 선천적인 기형이나 본인의 개인 상태 그리고 남편의 난임 상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받게 되면 시술 성공률이 더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개인이 커뮤니티에 의존해서 단순히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을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해서 제공을 하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오늘 멘토분들 더 말씀 없으신가요?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4개 기업과 3신까지 5개 기업의 피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멘토분들께서는요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오늘 발표하신 기업들과 끈끈한 멘토링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고 시도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라이징 임팩트가 창업 생태계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